자, 278 엔진은 실린더 스크래치가 많이 납니다. 제가 4대를 동시에 내려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대로 저희가 조립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알루미늄 합금이다 보니까 실린더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피스톤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아주 심하게 나 있습니다. 실린더 블럭을 가공을 해요. 여기 보시면 쇠로 된 라이너를 박아가지고 깎아내서 호닝을 칩니다. 딱 하고 달라붙죠? 네, 쇠 라이너가 삽입이 된 거예요. 엔진 조립할 때는 이 청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크랭크 쪽을 삽입한 다음에 간격을 측정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상입니다. 자, 오늘은 벤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벤츠 S500 차량이 엔진 작업이 많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는 보그가 한 5대 엔진이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W222 S500 엔진들이 또 입고가 돼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지금 S500 엔진을 4대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엔진 수리를 지금 전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린더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14년, 15년식의 엔진이 무조건 거의 스크래치가 있다 보면 됩니다. 중고 엔진을 구매하셔도 무조건 스크래치가 있기 때문에 중고 엔진을 저렴하게 올린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너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재질이 좀 약해서 스크래치가 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뭐 라이너를 이제 철 재질로 바꿔가지고 라이너를 삽입하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안 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드리려고 또 켰어요. 그 다음에 엔진 4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일단 여기 보시면 S클래스, 여기도 S500 V12가 적혀 있지만 S500 마이바흐입니다. 희한하게 차 중량이 더 나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S500 마이바흐는 더 짧은 키로수의 엔진이 망가지곤 합니다. 자, 이 차량 그때 침수됐던 차량인데 실내에서 물 세차하고 그랬던 S500 차량인데 분명히 시동을 끄셨다고 했는데 엔진에 물이 빨려 들어가고 엔진 수리까지 했어요. 그랬고 엔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여기 스크래치 때문에 또 입고 오겠다는 S클래스. 저희 침수된 S클래스는 저희 손님이 단골 고객인데 그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엔진을 빠르게 저희가 만들어 놓고서 바로 교체를 했어요. 실내 다 드러내면서부터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만든 엔진으로 바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려온 엔진이 여기. 자, 이 엔진이 물 먹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서 올렸고요. 얘는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엔진 실린더 스크래치 때문에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스크래치는 얼마나 났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엔진 다 만든 거. 스크래치가 굉장히 심했어요. 요거 블록이 옆에 있는데 요것도 실린더 스크래치 문제로 입고가 됐고요. 자, 이 엔진은 16년식 엔진이에요. 이 16년식이라고 해서 엔진이 전혀 문제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얘가 주물 재질로 들어가서 실린더 스크래치는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역시나 실린더 헤드는 기간이 지나고 터보 차저랑 직분사 인젝터가 들어간 엔진이다 보니까 실린더 헤드가 좀 오래 못 버텨요. 그래갖고 16년식, 17년식 라이너가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린더 헤드 때문에 엔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누유 작업과 실린더 헤드의 밸브 누설 때문에 이렇게 부조를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만든 엔진 스크래치가 얼마나 심했는지 제가 블록을 일단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게 시동이 차가 멈추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아예 이 부분이 심하게 뜯겨나갈 정도로 라이너가 손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8개가 다 심하게 손상이 갔어요. 진짜 엄청 심해요. 아예 진짜로 피스톤 스커트부가 살점이 뜯어나갈 정도로 심하게 지금 손상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실린더가 뜯겨나갈 정도로 심하게 스크래치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엔진 지금 심한 차량, 이게 어떤 차냐면 마이바흐 차량이에요. 마이바흐에서 경운기 소리가 짤짤짤짤 나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엔진 오일 연소돼서 촉매까지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이 스크래치 작업은 14년, 15년은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안 하고 오일 보충하면서 타고 짤짤짤 되는 상태로 타게 되면 촉매까지 나가게 돼요. 뭐 늘 얘기를 했지만 촉매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넘습니다. 부품값만. 그리고 자, 이렇게 실린더 헤드도 미리 지금 다 수리를 진행해 놓은 거예요. 2대분을. 실린더 헤드가 블럭이 닿는 면도 연삭을 살짝 하고요. 심하게 하면 가스켓을 두껍게 써야 돼요. 낮아지면 압축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밸브 가이드. 밸브 가이드도 이게 부품으로 나오는 부품이 아니에요. 자, 밸브가 이렇게 있는데
요 밸브의 요 밀착면, 헤드와 밀착되는 요 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밸브 랩핑을 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밸브 가이드 중요한데, 이 밸브는 부품이 나오지만 이 밸브 가이드는 부품이 공급이 안 되는 부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밸브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요 구멍이 넓어져서 밸브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놀게 돼 있을 때 그때 이 밸브 가이드에 스템실이 꽂히거든요. 그 스템실이 이 밸브가 이렇게 떨면서 스템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누설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밸브 가이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이 밸브 가이드가 부품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쉽게 교환하기가 힘든 부품이에요. 저희 원모터스는 이걸 제작해서 다 들여오고 있고요. 이제 밸브도 이렇게 다 종류별로 조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뭐 278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하니까 완성도나 잘 고장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도 이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좀 올라왔고, 레인지로버 4.4 보그도 뭐 그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별의별 현상을 다 겪고 별의별 증상을 다 겪으면서 어려운 고장도 찾아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장도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이 다 끌어올라와서 지금 뭐 거의 자주 하는 엔진들은 거의 뭐 달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작업을 해서 그렇게 지금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진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데, 엔진 하나를 안 만들었거든요. 그 하나 분해하고 뜯어내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8 엔진의 엔진 조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278 엔진은 실린더 스크래치가 많이 납니다. 제가 4대를 동시에 내려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대로 저희가 조립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간단한 부분들은 이 영상에 나오겠지만, 일부 좀 디테일한 부분이나 잘 고장나는 부분이나 중요한 수리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멤버십으로 영상이 따로 운영이 될 거고, 일단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들도 다 거의 들어가니까 저희가 278 엔진을 조립할 거예요. 자, 278 엔진은 이렇게 여기 스크래치가 많이 난 차예요. 이 차거든요. 알루미늄 합금이다 보니까 실린더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피스톤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아주 심하게 나 있습니다. 실린더 블럭을 가공을 해요. 여기 보시면 쇠로 된 라이너를 박아가지고 깎아내서 호닝을 칩니다. 딱 하고 달라붙죠. 네, 쇠 라이너가 삽입이 된 거예요. 원래 라이너는 안 붙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이 프론트 케이스예요. 자, 이 프론트 케이스가 헤드와 같이 만나요. 근데 보통 이 블록이 뒤틀려가지고 냉각수가 새거나 냉각수가 먹거나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을 가공을 할 때 이 프론트 케이스도 같이 깎아줘야 돼요. 이 프론트 케이스와 결합이 돼서 실린더 헤드가 눌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프론트 케이스에 헤드 가스켓 닿는 면도 같이 가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명이죠. 블록을 말끔하게 세척을 하고 이제 엔진을 조립을 시작할 거예요. 엔진 조립할 때 얘도 한 번씩 확인해 줘야 돼요. 피스톤으로 엔진 오일을 뿌려주는 제트 밸브라고 하는데, 요 안에 체크 밸브가 들어있어서 얘가 또 나가기도 합니다. 얘가 열려 있으면 오일 압력이 누설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피스톤 쪽으로 오일을 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트 밸브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제트 밸브에서 체크 밸브가 역할을 못하고 이쪽에서 오일 압력이 누설이 되면 실제로 오일압이 부족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조립할 때 크랭크 축에서 메탈 베어링이 쇳가루가 나오거나 하면 오일 라인을 잘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오일 라인들이 통과하는 그 부분들을 잘 청소를 해줘야 돼요. 오일 라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도 엔진 조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냐, 크랭크 축을 올려가지고 메탈 간극을 볼 거예요. 근데 크랭크 축이 약간의 변형이라든가 기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일단 폴리싱을 한번 하고 해요. 그래갖고 지금 폴리싱을 하고 메탈 베어링을 껴서 크랭크 축 메인 저널 간극을 측정을 할 겁니다. 크랭크 축 폴리싱. 저쪽은 리테이너 들어가는 쪽이라 리테이너 들어가는 쪽도 한번 살짝 밀어주면 좋아요. 크랭크 리테이너 들어가는 쪽도 자국이 나는데 그쪽도 한번 밀어주면 좋습니다. 이 폴리싱을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옛날에는 사실 줄빼바로 사람이 손으로 했는데 그 일정하게 갈리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걸 만들게 됐고, 이걸로 뭐 크랭크 축을 재생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기스랑 때를 없애주면서 마찰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한번 시공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인 저널 메탈 베어링을 장착을 할 거예요. 메인 저널 메탈 베어링은 이 밑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애들이 많아요. 윗부분 캡 쪽에는 구멍이 없는 차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 다음에 블록에다가 메인 저널 메탈 베어링을 장착을 해줍니다. 여기 홈 키 자리가 있거든요. 요거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 블록 쪽하고 메탈 베어링 쪽하고 세척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깨끗하게. 엔진 조립할 때는 이 청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크랭크 쪽 폴리싱을 하는 동안 메탈 베어링을 정리하고 이제 크랭크 쪽을 삽입한 다음에 간격을 측정을 할 거예요. 캡에도 메탈 베어링을 장착합니다. 똑같이 홈 자리 맞춰서. 실질적으로 이 홈 자리가 없는 차들도 있어요. 그런 차들은 항상 뭐가 좀 느낌이 불안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홈 자리가 있는 차들은 홈에 맞춰서 끼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메탈 베어링 간극을 측정할 때 예전에는 플라스틱 게이지를 사용을 했어요. 크랭크 축에다가 플라스틱 게이지를 집어넣고 토크를 줘가지고 플라스틱이 눌리는 만큼으로 오일 간극을 측정했는데 그 방법을 왜 사용을 안 하냐면 한 포인트, 제일 많이 넓어지는 부분 한 군데만 측정을 하는 거라 저희가 측정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메인 저널 캡을 토크대로 조린 다음에 실린더 보어 게이지로 이 내경을 측정을 합니다. 내경을 측정하고 크랭크 샤프트에서도 메인 저널 부분의 간격을 측정을 해서 빼면 이제 오일 간격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저희는 이 메인 저널 캡을 조일 때 WD를 좀 뿌려줘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 윤활이 하나도 안 묻어갖고 조립이 되면 딱딱 하면서 규정 토크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WD를 뿌려줘서 전동으로 조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토크렌치로 해서 체결한 다음 이제 간격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일단 초기 토크 60Nm로 일단 조이거든요. 3번 나눠서 조일 거예요. 자, 60, 70, 80 3번 들어갈 거거든요. 70. 엔진 조립할 때는 장갑을 끼고 조립하면 안 돼요. 장갑 찌꺼기가 들어가거든요. 그 장갑 찌꺼기가 엔진 내부의 부품에 묻어가지고 나중에 스트레이너를 막아서 오일 공급이 안 되면 엔진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하거나 라텍스 장갑을 사용해서 엔진 조립을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맨손으로 하면서 막 신라에다 손 담그고 막 손 시려워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라텍스 장갑이 너무 잘 나와서 이게 사이즈별로 이게 저희 키트가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65mm 키트를 넣었고요. 0점을 설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저널 측정은 3번에 나눠서 할 거고요. 90도, 45도, 225도로 나눠서 메인 저널의 사이즈를 측정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메인 저널이 변형이 안 됐는지 측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사이즈는 64.06 64.07 이제 두 번째 자리
위에서 한 칸은 1mm고요. 밑에서 한 칸은 0.5를 가리키고 있고 요 뒤에 한 칸은 0.02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이즈는 7 63.95 자, 벤치 같은 경우는 메인 저널이 거의 틀어지지가 않아요. BMW들은 좀 문제가 많은데 거의 문제가 없지만 항상 늘 측정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토크를 주고서 확인한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메인 저널 실린더 블록 쪽에서 측정한 걸 여러 군데 측정을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거의 다 동일한 값이 나오고 이 값에서 크랭크 축 크기를 재면 요 값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빼야 돼요. 여기서를 빼면 하나 빼볼게요. 64.06mm가 실린더 블럭이에요. 그 다음에 크랑크 축이 63.97입니다. 이걸 빼면 0.09가 나와요. 이게 원이기 때문에 위아래 2분의 1로 해야 돼요. 2분의 1을 곱하면 4.5. 0.045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핀 저널 오일 간극을 측정을 하든 메인 저널 오일 간극을 측정을 하든 거의 다 비슷해요. 보통 이제 0.038에서 0.051까지 정상으로 보는데 사실은 0.07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는 보는데 아주 이상적인 사이즈로 0.04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측정하고 크랭크를 조립을 하는데 이 간극이 너무 좁으면 크랭크 축이 금방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커버리면 그쪽에서 오일이 누설이 돼갖고 또 그것도 고속주행 때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일 함량 낮은 경고등 때문에 VVT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일 간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차의 그 메인 저널 간극은 0.045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이상적인 간극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크랭크 축 올려서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 핀 저널도 측정하자. 됐어. 자, 커넥팅 로드도 동일하게 볼트 체결을 40N이거든요. 커넥팅 로드도 규정 토크로 조입니다.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 이제 여기 사이즈를 잴 거예요. 메인 저널 측정했던 거가 동일하게 여기 사이즈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핀 저널 오일 간극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커넥팅 로드가 62.02가 나왔고요. 크랭크 축이 61.94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62가 되려 그러면 0.06에다가 여기서 0.02를 더하면 0.08이 됩니다. 이 0.08을 2분의 1을 곱하면 0.04가 이제 오일 간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오일 간극을 다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린더 피스톤과 실린더 보어 사이즈도 측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크랭크 샤프트를 올려가지고 규정 토크대로 다 조립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간극이 불확실하게 나오면 메탈 베어링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크랑크 축 연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극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크랭크 샤프트를 조립하겠습니다. 자, 초기 마찰제를 발라주고요. 이 초기 마찰제는 만든 거예요. 첨가제하고 오일하고 섞어가지고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이거는 크랭크 축의 촉방향 유격을 잡아주는 스러스트 베어링이라는데 여기 보면 오일 라인, 오일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오일 통하는 라인이 홈이 나져 있는 부분이 바깥 부분으로 가게.
이제 크랑크 축을 눌러야 돼. 쭉쭉쭉쭉. 크랑크 샤프트를 올리고 다시 또 초기 마찰지에 담아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캡에 숫자가 다 있어요. 1, 2, 3 그리고 스로스 베어링에 들어가는 4번. 캠 샤프트도 그렇고 크랭크 샤프트도 그렇고 이 캡이 이렇게 좌우로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항상 그 위치 그대로, 번호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메인 볼트는 60Nm 70까지 줄 건데 두 번 나눠서 줄 거예요. 사전 60 주고 외곽의 서브 볼트는 40Nm. 그리고 메인 볼트 한 번 더 70. 메인 저널 캡 옆에 옆구리 볼트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실리콘 발라서 줘야 되고요. 여기서는 오일이 셀 수가 있어요. 오일 팬에서 새는 건지 리테이너에서 새는 건지 진짜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링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도는데 여기 옆구리 볼트 딱 토크 들어가면 아주 부드럽게 돌 거예요. 이것도 살살 줘야지 드르륵 하면서 확 조이잖아요. 그러면 그 실리콘 다 퍼져나가요. 그래서 제대로 밀착 안 되게 돼 있어. 살살. 솔직히 헤드볼트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다 감으로 조이고 그랬는데 헤드볼트를 토크 안 주고 줘서 잘못된 적은 없거든요. 뭐 토크를 균일하게 주는 게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그건 한 번도 없었지만 이 돌아가는 회전체의 토크들은 자기가 토크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 원 사이즈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회전체 캠 샤프트나 크랑크 샤프트는 꼭 토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엔진은 벌써 회전 질감이나 소리가 틀려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40m. 자, 이거를 돌릴 때 이 옆구리 볼트까지 채웠으면 이렇게 돌려보면 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죠. 근데 이게 딱 돌렸을 때 이게 탁 하고 멈추지 않고 약간 자연스럽게 멈추는 그 끝부분 돌아가는 걸 보면 되거든요. 전혀 힘을 안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서서히 쓰거든요, 돌 때. 네, 서서히. 어떤 거는 툭 하고 멈춰요. 그런 것들은 어디 부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랑크 축 굉장히 잘 돌고 있습니다. 손으로 돌려도 이 정도로. 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크랑크 축방 유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린더 보어 사이즈와 피스톤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적합한 실린더에 피스톤을 삽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이즈가 아주 적정하게 맞는 부분에다가 채택해서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새 거라도 해도 간극이 잘 안 맞아요. 이 사이즈가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와도 똑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플러그 간극도 새 것도 다 간극을 맞춰서 넣거든요. 그런 것처럼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합하게 가장 좋은 부분에다 넣기 위해서 항상 실린더 보어 사이즈도 측정을 하고 피스톤 사이즈도 측정을 해서 그 위치에다가 맞는 적합한 피스톤을 집어넣거나 합니다. 축방향 유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를 합니다. 크랭크 샤프트를 뒤로 밀어야 돼요. 뒤로 밀고 앞으로 당길 때 움직이는 양을 보면 되거든요. 자, 지켜볼게요. 자, 1.5, 0.15가 움직였거든요.
규정값이 0.18까지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러스트 베어링도 이 축방향 유격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인 조립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피스톤 보어 사이즈와 피스톤 매칭 한번 해갖고 피스톤 조립하는 것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mm를) 0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0점 설정이 끝났고요. 그럼 지금부터 실린더 보어 사이즈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실린더 보어 사이즈는 X축, Y축으로 나눠서 상부, 중부, 하부 3단계로 측정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상부, 중부, 하부 29.94 92.94 3번 실린더 93 4 3 4 5 92.93 평균값으로 92.94 4 35 94 이런 식으로 8개의 실린더를 진행을 할 겁니다. 어, 4 실린더 보어 사이즈를 측정을 했으니까 이 다음은 피스톤 보어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어떤 실린더에 어떤 피스톤을 넣는 게 제일 합리적인지 측정을 해서 피스톤 위치를 정하겠습니다. 측정을 해볼게요. (90) (1) (2) (5) 그럼 지금 사이즈는 92.87 92.86 92.87 측정된 실린더 사이즈에 맞게끔 피스톤의 위치를 정하겠습니다. 92.88로 나오는 피스톤이 1개가 있고요. 92.87 피스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92.88을 92.95에 넣을 거고요. 92.95 실린더가 3개가 있으니까 92.87 실린더 3개를 2번, 4번, 6번에 넣을 거예요. 92.86 피스톤이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92.94 실린더가 1번, 3번, 5번, 8번 실린더가 92.94로 나오거든요. 그럼 92.94에 92.86 피스톤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92.88 피스톤을 7번 실린더에다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실린더 보어 사이즈는 0.035가 나옵니다. 7번도 선택할 거고 보어 사이즈는 0.035가 나오게 되는 거죠. 2번 4번 6번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러면 2번이
0.87 기본 사이즈는 0.04 4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실린더 보호 사이즈와 피스톤 보호 사이즈를 측정해서 제일 적합한 자리에 피스톤 위치를 설정을 했고요. 피스톤 링 간극을 측정한 후에 피스톤을 삽입하겠습니다. 필러 게이지를 사용해서 링 간극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0.25, 0.30, 0.35 세 가지 사이즈로 측정을 할 거고요. 3호는 안 들어가네요. 어렵게. 0.35 어렵고 0.25가 잘 들어가네요. 그러면 0.30 3호는 안 들어가네요. 일 번 30이 나오고요. 링에 스크래치가 있으면 실린더 벽을 굵게 되고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니까 링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압축 링 간극도 한번 찍어 볼게요. 삼영은 잘 들어가고요. 3호는 안 들어가네요. 3, 5 조금 어려워. 압축 링 간극은 1번, 2번 동일하게 0.0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홈로드 3번이랑 피스톤 3번.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압축 링을 피스톤에 삽입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2번 링 넣었고요. 그리고 1번 링까지 넣으면 스커트 부위를 피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링 자리를 잡고요. 그럼 이제 피스톤 삽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린더에 오일을 충분히 발라준 후 피스톤을 삽입하겠습니다. 핀 저널에 초기 마찰제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붓기 배기 밸브 위치를 잘 본 후 크랑크 축 저널 위치가 크랑크 축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한 후 피스톤을 삽입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잘 들어가네요. 네. 핀저널 토크는 두 번에 나눠서 줄 거고요. 기본 토크로 30N을 준 후 10분 후에 40N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40Nm)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일단 피스톤 조립까지 다 완료를 했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치수를 다 적어놨어요. 실린더 보어 사이즈 92.95, 92.95, 92.95, 92.94 이거를 아주 정밀하게 실린더를 깎아내고 그 다음에 라이너를 삽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닝을 쳐서 이렇게 92.95라는 사이즈를 근접하게 이렇게 깎아내게 돼요. 그러면서 라이너는 이제 주철 라이너가 되고, 그 다음에 피스톤도 허용 공차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 실린더와 피스톤에 공차가 있어요. 이 피스톤의 조금의 크기를 다 측정을 해서 가장 적합한 부분에다가 삽입을 하게 돼요. 지금 피스톤에 보면 92.87이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92.95에서 87을 빼면 0.08이 나와요. 보통 실린더와 피스톤의 보어 사이즈는 0.05 정도로 맞추는데 한 0.09까지는 정상으로 봐요. 지금 저희가 맞힌 거는 0.08 정도. 너무 좁으면 실린더 스크래치가 나고, 그 다음에 너무 넓으면 오일이 먹고,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라이너가 주철로 바뀌고 그러면서 실린더 보어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데 0.05에서 0.09 정도로 그 사이로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일 유막이 생기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기밀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오일 그 먹는 거, 그 다음에 피스톤이나 라이너 실린더의 팽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략 저희는 그 정도를 맞춥니다. 가장 적합한 실린더에 피스톤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는 이 가공을 하면서 실린더의 사이즈가 조금씩 틀리고요. 그 다음 피스톤도 신품으로 나오지만 아주 조금씩 틀려요. 근데 그 조금씩 틀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가장 바르게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즈를 다 측정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피스톤을 다 조립을 했고요. 이제 체인 타이밍이랑 실린더 블럭 면을 칠 건데, 프론트 케이스와 같이 쳐야 된다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재생한 거, 그 다음 실린더 헤드에는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영상을 좀 만들겠습니다. 벤츠 W222 S500 M278 엔진 타이밍 정렬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엔진은 프론트 케이스가 헤드랑 같이 눌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프론트 케이스 조립을 먼저 한 후 그 다음 헤드를 올려야 합니다. 체인은 4뱅크, 5뱅크 각각 들어가는 타입이고요. 크랑크 측에서 아이들 기아까지 체인이 또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타이밍 정렬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원리를 잘 알고 보시면 제일 쉬운 차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들 기아에서 큰 톱니는 크랑크 축과 연결되는 체인이고요. 앞뒤의 작은 톱니는 자뱅크, 우뱅크에 걸리는 체인 커입니다. 톱니에 보시면 이런 체인 커가 마킹이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앞뒤로 체인 기준점 코가 찍혀 있습니다. 3개의 점이 있고요. 아래쪽 점에 체인 커를 맞출게요. 이렇게 보시면 체인 커를 맞춘 후 체인을 넣어주고요. 짧은 체인이 크랑크 축에서 아이들 기어까지 가는 체인입니다. 그럼 이 체인도 역시 2개의 점이 찍혀 있고요. 보시면 크랑크 기어에서 점이랑 톱니, 그리고 체인커 톱니 이렇게 맞추면 기준점은 맞는 거고요. 크랑크 기준점도 잘 맞고 있고요. 자뱅크 체인도 체인 기준점이랑 아이들 기아 커가 정확하게 맞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뱅크 체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론트 케이스 안쪽에 들어가는 체인 정렬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 케이스를 장착할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쪽 라인이 엔진에서 냉각수와 엔진 오일이 프론트 케이스를 걸쳐서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 오일 쿨러로 가는 라인이에요. 거의 모든 278 엔진에서 이쪽 부분에 부식이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면 가공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는 오일 라인과 냉각 라인에서 가스켓과 어링을 신품으로 쓰고 있고요. 신품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쪽 라인에서 뭐 이런 부식 때문에 엔진 오일과 냉각수가 섞이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스켓 실리콘을 얇게 덮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각수와 엔진 오일이 섞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엔진 오일 펌프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엔진에 오일 압력이 안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교환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작업하고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쪽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케이스 조립 후에는 꼭 블럭면과 프론트 케이스 면 사이에 단차가 없는지 278 엔진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엔진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프론트 케이스와 블럭면이 상호관계가 없는 엔진도 있는데 278이나 벤츠 엔진들은 거의 프론트 케이스를 같이 헤드면이 누르고 있거든요. 이 면에서 단차가 생기면 헤드본트에 토크를 아무리 준다고 해도 헤드가 뜰 수밖에 없어요. 단차면으로. 이런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실린더 헤드를 올려보겠습니다. 실린더 헤드는 지금 리빌드를 마치고 저희가 테스트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실린더 헤드 리빌드 과정도 영상에 담고 싶었는데 이번엔 아쉽게도 못 담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실린더 헤드 리빌드를 원모터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그헤드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에 장착을 해서 보호 사이즈가 다르지는 않는지 오일 라인과 냉각 라인 확인을 꼭 한 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엔진 조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척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블럭면과 실린더 헤드면 세척을 깨끗이 한 후 헤드를 올리겠습니다. 엔진 헤드볼트 초기 토크는 6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60 토크를 준 후 30분 후에 75N을 줄 거고요. 최종 토크로 저희는 90Nm를 주고 있습니다. 헤드볼트 순서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헤드볼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 순서로 조이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M278 엔진 조립 매뉴얼을 보시면 헤드볼트 같은 경우 토크가 초기 토크에 40N에서 90도, 90도, 90도 해서 세 번에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최종 토크가 140N 정도의 토크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블록은 리빌드한 재생 블록이고 또 헤드볼트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 토크를 지키려고 하면 헤드볼트나 블록이 그 힘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년간의 엔진 조립 노하우로 해본 경험상
90N 정도의 힘으로 헤드볼트를 조이면 헤드 비틀림이나 누유가 없다, 이런 걸 저희가 데이터로 다 측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토크입니다. 그래서 소기 설정은 헤드볼트가 늘어나지 않고 조여질 수 있는 세기를 저희 지금 쓰고 있는 M8볼트 같은 경우 60N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볼트 토크를 주는 거고요. 시간을 나누어서 60N, 75N, 90N 헤드볼트 토크를 주고 있습니다. 자, 실린더 헤드 조립 시 헤드볼트 쪽에 냉각수가 있거나 오일이 고여 있으면 헤드볼트가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고여 있는 오일이나 실리콘이나 이런 가루 때문에 헤드볼트 토크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혹은 나사산이 따라 올라오거나 블럭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린더 헤드볼트의 구멍을 에어로 싹 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가스켓을 올렸을 때 실린더 내경과 헤드 가스켓 내경이 맞는지, 그 다음에 물라인이나 이런 구멍들이 전체적으로 다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157 엔진이나 278 엔진은 실린더 내경만 틀리거든요. 실수로 157 엔진에다가 278 엔진 가스켓을 끼면 피스톤이 헤드 가스켓을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따따따 이런 소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실린더 헤드 가스켓에다가 실리콘을 발라줘요.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리콘을 겉에다가 얇게 펴 발라주고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를 올리고 그 다음에 토크를 3번에 나눠서 조입니다. 자, 근데 블럭이 신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규정 토크대로 조이면 안 되고 저희가 12토크, 11토크 다 해봤는데 지금 9토크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볼트를 9토크로 3번 나눠서 조이게 됩니다. 이 헤드 조립이 완료가 되면 이제 로코암이랑 오일 태핏이 올라갈 건데 로코암의 유격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캠샤프트의 양정에 손상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드볼트 다 조립하고 캠샤프트 조립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엔진들 하나하나 조립을 했어요. 로코암이랑 오일 태핏을 조립을 하고 이제 캠샤프트를 올려서 타이밍 정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새 부품들을 지금 다 준비를 했어요. 캠 어저스트가 저희가 정품밖에 안 쓰거든요. 이게 엄청 많이 올랐어요. 환율 때문에도 그렇고 부품값도 오르고 해서 지금 센터가 이거 하나에 178만 원? 저희가 싸게 받아도 한 130만 원? 막 진짜 이 정도까지 올랐어요. 제가 처음 시켰을 때가 89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정품 써야 되는 것들만 정품을 쓰는데 엔진 마운트 정품 쓰고요. 캠 어저스트 정품 쓰고 캠 마그넷 정품 쓰고요. 그 다음에 캠 센서도 정품을 써요. 세퍼레이터도 정품 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애프터 써도 뭐 상관없는 부품들이라 애프터랑 꼭 정품 써야 되는 부품들을 준비를 해서 지금 엔진 조립할 부품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로코암을 조립하기 전에 이 로코암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롤러가 위아래로 유격이 심하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유격이 심할 때는 교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278 엔진 같은 경우 캠샤프트가 많이 먹어요. 캠샤프트가 이렇게 다 파먹어요. 지금 정상적인 데는 이렇게 매끈해요. 턱 걸리는 것도 없고 여기가 다 파먹습니다. 캠샤프트가 이렇게 양정이 파먹는데 얘도 하나에 뭐 130만 원, 140만 원 합니다. 4개면 얼마입니까? 거의 6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캠샤프트는 저희가 애프터로 제작 의뢰를 해서 애프터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요거 캠샤프트의 위치를 읽어주는 타켓이에요. 요게 캠샤프트와 따로 돌면 안 돼요. 이게 따로 안 돌거든요. 근데 얘가 따로 돌면 ECU는 캠샤프트가 이상한 위치에 있다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켓과 캠샤프트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돌면 안 된다. 여기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게 있는 차들도 있고 없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캠샤프트와 이 타켓이 돌면 문제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이 타켓이 돌아가는 걸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많이 고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고생하지 마시라고. 캠샤프트 타켓이 돕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 다 준비했으니까 우리 신승주 팀장이 다 엔진 조립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핏의 오일 압력은 다 해제된 상태이고요. 태핏을 다 놓고 너크암 장착 후 타이밍 정렬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캐모저스트를 보시면 체인에 표기되어 있는 체인코랑 캐모저스트 코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캠축에 있는 다이얼핀이 이 구멍에 맞아야 캠축과 캐모저스트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이얼핀을 각도를 표기를 해 놓고요. 그리고 각도를 표기를 해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면 1뱅크 타이밍 종료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2뱅크 타이밍 종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축 조립이 끝난 후 녹화함이 제대로 놓여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78, 276 엔진 같은 경우에는 캠축 뒷부분에 T60 소켓을 장착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어요. 캠축을 돌려야 할 때에는 T60을 넣어서 캠축을 돌리시면 됩니다. 타이밍 정렬이 잘 됐는지 확인은 저희가 너크한 커버를 장착한 후 너크한 커버에서 캠각 타겟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공정이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크랑크를 돌릴 수가 없어요. 너크한 커버를 장착한 후 타이밍 정렬이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8 엔진 같은 경우는 오일팬을 장착할 때도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엔진 블록을 보시면 엔진 오일 드레인 라인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 드레인 라인과 오일팬 사이에 실리콘 가스켓이 정확히 부착이 돼야 되고요. 생산 라인에서 엔진 블록을 가공할 때 쓰는 포인트 구멍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 블록 포인트 구멍이 실리콘이 바깥쪽으로 발린다고 하면 엔진 오일팬에서 누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블록 쪽에 실리콘을 발라준 다음 오일팬에도 실리콘을 양쪽으로 발라서 엔진 오일 누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에서 볼트 구멍을 세척해 주는 건 기본 초보적인 작업입니다. 만약 오일 구멍에 세척이나 실리콘이 들어가 있으면 볼트 체결이 제대로 안 되고요. 토크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트 구멍 세척은 필수적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 접합 부위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좀 넓게 덮어해 줘야 합니다.
오일팬과 블록 사이에 단차가 없도록 볼트 체결을 잘 해줘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단차가 생긴다고 하면 미션과 부착될 때 여기서 볼트를 조이게 되면 오일팬에 변형이 생기면서 오일이 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록면과 오일팬 사이에 단차가 없도록 볼트 체결을 잘 해줘야 합니다. 벤츠 가솔린 엔진에서는 오일 펌프 컨트롤 밸브 같은 경우 고장 코드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업을 할 때 꼭 오일 펌프 컨트롤 밸브와 배선을 꼭 함께 교환해 줍니다. 지금 장착하고 있는 오일 레벨 센서도 에러가 좀 많이 생기는 부품이죠. 78 엔진은 수동 레벨 게이지도 있고 전자식 레벨 게이지도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라 차상에서 교환도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오일 레벨 센서는 별도로 교환해 주지 않습니다. (278) 276 엔진은 상부 체인 가이드를 꼭 함께 교환해 줘야 합니다. 상부 체인 가이드가 파손되는 율이 되게 높거든요. 또 코암 코버에 실리콘을 써실 때 캠축 캠 저널에 실리콘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일 라인을 막아서 캠축에 고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캠각 타겟으로 타이밍 정렬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밍 정렬을 할 때는 T40도에서 타이밍 정렬을 하는 거고요. 타이밍 정렬 후에 한 바퀴 회전 후 53도에 맞춥니다. 53도에 맞췄을 때 1번 캠각 타겟은 엔진 쪽 블록 쪽 방향에서 캠각 센서 자리에서 50% 정도 들어오면 되고요. 우뱅크 후키 캠각은 반대 방향에서 50% 정도요. 가운데 위치에 넣으면 되고요. 좌뱅크 후키 캠 측은 반대입니다. 엔진 블록 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반 정도 들어오면 됩니다. 배 캠 측도 올라오는 방향으로 50% 정도 들어오면 타이밍 정렬이 잘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벤츠 W222 S500 M278 엔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 one more toss. Yeah, 수입차는 우리 손에 맡겨. 정확한 소프 진단 엔진까지 clean up. 모든 부품 점검 완료 실력으로 pick up. 벤츠 BMW 아우디도 OK. 최고의 기술력은 오직 여기 one more toss. 정확도는 100, 실수는 0.